For Minje's sake, hopefully he gets a chance to do that. 그래서 그냥 민재가 최근에 그냥 운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라는 건 당연히 그런 거고 찬스는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민재는 그 찬스를 다시 받아서 꼭 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투엘의 인터뷰를 보면서 막 좀 투엘 나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감독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감독마다 좀 스타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엘이 한 인터뷰가 저는 뭐 엄청나게 나쁜 인터뷰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경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투엘이 어제 한 인터뷰를 제가 한번 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강하게 얘기하긴 했다. 근데 원래 투엘은 빠꾸가 없는 유형의 감독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김민재 선수 이야기에 대해서 Bayern Munich boss Thomas Tuchel blast 김민재 for gaffers in Real Madrid draw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He was too greedy twice. He made first move too early against Vinicius in the first goal and got caught by Toni Kroos pass. He spectacularly was too aggressive. So he was too greedy twice가 그는 두 번이나 너무 이기적이었다. 탐욕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He made the first move too early. 비니시우스 상대로 첫 번째 골에서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였다. 그러면서 토니 크루스의 패스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He spectacularly was too aggressive. 그는 너무 공격적이었다. 너무 과하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골에 대해서도 Unfortunately it was another mistake. 안타깝게도 또 실수가 나왔다. We were 5 against 2. We had numbers. 그때는 5대2 상황이었고 우리에겐 충분한 숫자가 있었다. There was no need to defend that aggressively against Rodrigo. 호드리고 상대로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수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uchel said, as captured by Aissa Mamia. The moment Eric was about to help, Kim brought him Rodrigo down.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에릭 다이어가 커버를 와서 진짜 이제 도와주려고 한 그 상황에 김민재가 굳이 그거를 따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Unfortunately, with their quality, those mistakes get punished. But well, it happens. We have to move on.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투엘이 되게 나쁘게 인터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쿨하다고 생각을 해요. Unfortunately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그들의 퀄리티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뭐 어쩌냐. 이런 일은 일어난다. 우리는 그냥 다시 넘어가야 된다. 다시 하면 된다. 민재 was filling in for 더리우트 who was injured Saturday against Frankfurt. 그래서 김민재가 더리우트를 프랑크푸르트전 때 부상당해서 대신 뛰었고 If it was not Dayo Upamecano's second half gaffes, 민재 might not have even gotten the goal. 그래서 그날 우파메카노가 만약에 잘했더라면 김민재가 오늘 선발이 아닐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But there is always chance to turn things around in football. For Minje's sake, hopefully he gets a chance to do that. 그래서 그냥 민재가 최근에 그냥 운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라는 건 당연히 그런 거고 찬스는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민재는 그 찬스를 다시 받아서 꼭 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투엘의 인터뷰를 보면서 막 좀 투엘 나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감독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감독마다 좀 스타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엘이 한 인터뷰가 저는 뭐 엄청나게 나쁜 인터뷰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경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저격으로도 보면 저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김민재를 막 투엘이 싫어해서 김민재 때문에 그냥 막 김민재가 너무 싫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골장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 골장면에서 그냥 이런 게 아쉬웠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투엘이 이런 걸 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차전에 김민재가 필요하니까 김민재가 2차전에 결국에는 다시 활약을 해줘서 비니시우스를 막아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김민재를 자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김민재가 이걸 듣고 빡이 치든 짜증이 나든 이렇게 되면 어차피 훈련장에 가면 또 하이파이브 하고 인사할 거니까 막 이렇게 얘기 잘하고 훈련장에서 잘 얘기해서 민재야 2차전에서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우퍼메카는 이제 나가리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이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최근에 다이어는 계속해서 뛸 것 같고, 다이어 옆에 누가 나오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 김민재를 믿어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민재를 그렇게까지 싫어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경기가 결국 미넨이 언제 골을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미넨이 24분에 골을 먹혔고요. 53분에 골을 넣었죠. 그 다음에 57분에 골을 넣고 83분에 PK를 넣었어요. 근데 그 태클 자체가 82분쯤인가 1분쯤이었어요. 그러면은 경기까지 어쨌든 간에 10몇 분 이상이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도 김민재를 그때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안 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김민재를 안 뺐겠습니까? 결국 비니시우스를 막는 건 김민재가 해줘야 된다는 거 투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파를 넣고 싶어도 우파는 더 털릴 것 같으니까 못 넣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자가 그렇게 큰 실수를 두 개 하잖아요. 중앙 수비수를 안 빼기가 어려워요. 내가 안 믿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빼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큰 실수 두 개를 했으면. 김민재가 못한 부분 혹은 아쉬웠던 부분을 지금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김민재가 비니시우스가 뒷공간 뛰는 걸 따라가서 어깨빵으로 싸우고 공간을 잡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죠. 왜 그러면 투엘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투엘이 인터뷰를 이럴까? 김민재를 더 자극시켜서 김민재가 더 잘하길 원해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넨 스쿼드에서 중앙 수비수 중에 비니시우스를 어쨌든 견줄 수 있는 사람은 김민재밖에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김민재가 나오는 게 너무 공격적이다 뭐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비니시우스의 속도감을 틀어막을 수 있는 건 김민재밖에 없어요. 이게 똑같아. 리디거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할란드를 수비하는 게 리디거잖아요. 리디거가 김민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리디거가 잘할 땐 진짜 잘하는데 리디거도 똥을 쌀 때는 큰 거만 싸요. 타조할 땐 스치다가 삽질하고 타조할 스프린트 하다가 지랄 맞고,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리디거도. 근데 리디거가 레알 가고 좀 더 늘었어요. 리디거가 첼시에 있을 때는 이런 수비 잘 못했거든요. 할란드 막는 것처럼 이렇게 팔 끼고 하는 수비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했어. 근데 난 진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스날 대 맨시티 경기를 보면 살리바가 말고 망갈라이스 있죠, 여러분들. 이 친구도 할란드 막을 때 리디거가 한 것처럼 막았거든요. 어깨 사이에 팔 딱 집어넣고 어깨빵 하면서 할란드 못 뛰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는 사실 이번 레알전에서 김민재가 그걸 할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전 그걸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제가 레알전에는 김민재가 나올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더리우트 저 새끼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더리우트 저렇게 지금 혹사당하고 있으면 분명히 햄스가 나가든 어디가 나가든 나갈 거기 때문에 김민재가 준결승이 됐든 결승이 됐든 무조건 나오게 될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죠. 나는 그 겨드랑이 권법을 이번 레알전에서 비니시우스한테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왜 그걸 안 했을까가 난 가장 이해가 안 가. 김민재가 그냥 비니시우스 하나 지어놓으면, 김민재가 미리 그냥 비니시우스한테 붙어서 겨드랑이에 손 딱 껴놓으면 비니시우스가 삭제되는 거거든요. 그럼 비니시우스를 삭제시킨다? 레알이 많이 약해지는 거거든. 박지성이 피를로만 따라다녔던 것처럼. 난 그렇게 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진짜 이 다음 2차전에는 김민재 선수가 비니시우스 겨드랑이에 손을 낀다면, 민재 형 보고 있는 거였어? 민재 형 내가 지금 알려줄게. 민재 형 겨드랑이를 공략해. 겨드랑이를 공략하면 돼. 리디거가 수비하는 것처럼 겨드랑이를 공략해라. 브로맨스를 찍어라. 자, 겨드랑이 수비가 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할란드가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뽀뽀해야 된다. 제가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할란드가 돌아서는 순간 뽀뽀해야 된다. 할란드가 돌아서는 순간 리디거를 마주치게 된다. 이거 보세요. 겨드랑이 손 보이시죠? 겨드랑이 손 놓고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돌아서지를 못해. 할란드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 빠른 할란드가 돌아서지를 못하게 하니까 경기가 안 돼요. 할란드가 부담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겨드랑이 수비를 팔만 끼냐? 절대 아닙니다. 얼굴까지 껴버립니다. 겨드랑이 사이에 얼굴 집어넣잖아요. 자신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강한 상대를 만난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비를 했으면 좋겠다. 레전드 사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진. 자, 꿈에도 나왔을 거예요. 할란드 표정 봐요. 아, 살다 씨바 내 겨드랑이까지 지 얼굴을 쳐넣네. 나라 이름 표정이잖아. 이런 수비를 보는 우리도 힘든데 할란드는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봐, 여러분들. 할란드 수비 방식 보세요. 리디거가
할란 뜨뜨드드드드 할란 뜨뜨드드드드 이거예요. 난 요걸 기대했단 말이야. 이걸 못 봐서 나는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할란드가 돌아선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아버리는 거예요. 못 뛴다. 자기야 어디가? 가지마. 안아버리는 거예요. 옐로 카드 받으면 되죠. 사랑해 할란드.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 경기 도중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하냐. 할란드가 돌아서려고 하고 있으면 리디거가 같이 춤춰요. 어떻게 자기야 우리 브루스 한 곡 칠까? 할란드 표정 봐요. 걔 극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극혐하는 표정이 죽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디거가 경기가 끝나고 와이프한테 혼났대요. 너 할란드랑 무슨 사이냐고. 너 할란드랑 어떤 사이 있냐고. 와이프가 질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수비를 2차전에서 비니시우스 상대로 김민재가 보여줘서 지금 받고 있는 이 비판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할란드가 여러분들 또 하는 수비 장면 다각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디거 이거 보세요. 얼굴을 안 끼면은 본인의 팔을 어깨 사이로 쭉 뻗어놓습니다. 이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할란드가 왼발잡이니까 왼쪽으로 공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왼발로. 이 팔을 어깨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껴놓으니까 뭐합니까? 할란드가 공을 오른발로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이해가세요? 손을 껴놨잖아 이쪽에 길게. 그럼 할란드가 왼발로 이렇게 공을 가져가서 왼발 슈팅 하려고 하면 뭐예요? 바로 왼쪽으로 턴하는 순간 여기 껴있죠? 요걸로 바로 얼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어디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너 오른발 없잖아 하고 바로 그냥 얼굴 때리는 거예요. 얼굴은 어디 있냐? 반대쪽 겨드랑이에 껴놨죠. 얼굴은 반대쪽 겨드랑이, 팔은 오른쪽 겨드랑이.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리디거가 레알 가고 나서부터 하는 거 알아요? 첼시 때 이렇게까지 수비 안 했어 리디거가 여러분들. 근데 리디거가 레알 간 이후로부터 저런 걸 잘하더라고. 전 분명한 지시가 있었던 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할란드도 계속 당하면 겨드랑이에 팔 끼는 걸 가만히 냅둘까요? 안 냅두겠죠? 그러면 뭐합니까 리디거가? 그냥 여기 팔에다 뽀뽀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냥 뽀뽀 박아버리잖아요 여기다가. 어떻게든 괴롭히는 거예요 할란드를. 그러니까 할란드가 속도를 못 살리는 거야. 할란드도 결국에는 뛰어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게 장점인데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축구가 왜 진짜 지능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할란드가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를 뛰고 나면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최악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히트맵이. 이 히트맵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갇혀 있으니까 리디거한테. 리디거가 못 움직이게 막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디거가 안 하고 있으면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아메니도 본인의 턱을 어깨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리디거 옆에서 뭐예요?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화낼만 나지. 할란드 너 바람 펴? 리디거가 째려보고 있잖아요 지금. 리디거 질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김민재 선수가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뭐 김민재가 뭐 한순간에 무슨 뭐 빅클럽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다 이런 선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맨날 뭐 한 경기 큰 실수 하면은 폼 떨어졌다 그러고 한 경기 못하면 뭐 안 좋았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약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이 어제만큼은 챔스 4강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다 보니 너무 크게 드러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좋겠고, 이런 것만 봐도 빅터 오시멘을 막을 때 리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리디거가 빅터 오시멘을 막을 때 어떻게든 오시멘의 속도를 못 살리게 하려고 아예 팔을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등을 못 찌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얘가 등을 지려고 해도 힘이 안 받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짜증나게 해라. 그래서 요런 것들로 비니시우스를 김민재가 좀 더 짜증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반칙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김민재가 비니시우스를 괴롭혔으면 좋겠다. 고급 손기술입니다. 그래서 할란드가 경기를 하다가 빡치죠. 할란드가 빡치니까 마지막에 뭐합니까 여러분들? 할란드도 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할란드도 바로 그냥 리디거랑 박살 내버립니다. 그냥 야 이 새끼야, 네가 겨드랑이를 껴? 그럼 이 새끼야 나는 네 위를 띄워버린다 이 새끼야. 하지 마 이 새끼하고 얼굴 그냥 눈 찌르고 맞박 한 대 때리고, 하나는 이마 머리 위에 올려놓고 무릎으로는 팔 치고, 얘는 날라갔고 얘는 여기서 니킥 맞았고 머리를 그냥 넘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란드가 빡쳐야 되는 거고 짜증나야 되는 거고. 이해 가셨죠? 제가 왜 이런 분석을 했는지. 단순히 김민재 선수를 비판하고자 뭐 김민재가 못한 것만
보여드리면서 안 좋았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상대 공격수를 기분 더럽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게 좋은 수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